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아젠다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IRA법하고 이제 칩스법인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전 정권 지우기를 할 거고, 일단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요거를 그냥 폐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입법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법제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뒤집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칩스법이요, 후불제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투자를 하고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최대 40%까지 이제 그걸 인센티브를 페이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테일러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애리조나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거 보조금을 왜 주냐? 우리가 돈을 왜 주냐? 관세 때리면 들어와서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낮춰주면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 최대 보조금, 요게 올해까지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원래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사인을 해줬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이 좀 열심히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쨌든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이제 다른 쪽에 뭐 우리가 반대급부로 뭐 또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받든지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미국 행정부를 믿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 그래도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제 정책 당국자들한테 어필을 해야겠죠. 부정적이죠. 일단 보편적 관세 10%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뭐 트럼프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수출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크게 보면 B2B 쪽이 있고 B2C가 있잖아요. 이제 B2B는 대표적으로 서버. 요즘에 많이 그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투자하는 AI 서버 뭐 이런 쪽이 B2B라고 볼 수 있고, 이제 B2C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잖아요. 그러면 내구 소비재 쪽이 데미지가 있죠. 아무래도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메모리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40% 수준이고,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큰데, 특히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익스포저가 높죠. 삼성전자가 이제 B2C 제품 비중이 높고, SK하이닉스는 빅테크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지금 벌써 뭐 3분기 기준으로 보면 HBM 매출 비중이 30%잖아요. HBM이라고 그러면 엔비디아 향이잖아요. 대부분 엔비디아 통해서 빅테크한테 납품하는 거고, 그리고 4분기 기준으로 40%까지 가거든요. 그럼 DDR5까지 하면 아마 거의 뭐 6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제한적이죠. 영향이. 왜냐하면 10% 관세 정도는 지금 AI 서버가 워낙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B2C 제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이게 사실 수요가 위축되거든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일단 이제 그 중국이 기술적으로 추격하지 못하게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ASML의 노광 장비, EUV 같은 장비들을 막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4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기술 못 들어가게 막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 못 들어가게 딱 막았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 중국이 따라오는데 그 시간을 벌어준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요 제재에 맞게 또 대응을 했죠. 그래서 첨단 공정 기술은 이제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이제는 물량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어떤 범위에 있지 않는, 예를 들면 뭐 28나노 이상급의 팹을 뭐 20개 이상 짓는다든지, D램 같은 경우도 CXMT 같은 경우는 뭐 19나노, 18나노급의 레거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가격을 확
이제 폭락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여름까지만 해도 뭐 일반 커머디티,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 이익률이 HBM 이익률을 넘어선다라는 막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갑자기 6%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내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DDR4 같은 레거시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때 잘 나갔는데 그쪽 파운드리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쪽 레거시 공정을 완전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쪽에 이제 거의 레드오션화 시켜버렸고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YMTC의 낸드 플래시가 이제 걱정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처럼 최첨단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초격차로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거시도 빨리 접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좀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근데 삼성전자가 문제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제 중국하고 막 경쟁해야 될 판이죠. 네. 일단 이제 삼성이 악재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프라이싱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주가가 49,9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게 PBR 기준으로 0.88배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0.88배면요.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심지어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도 이 정도까지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49,900원까지 왔을 때는 오너 일가들의 주식 담보가 반대매매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홍라이 여사나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의 그 주식을 담보로 세금을 냈잖아요. 상속세를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매매까지 거의 위험 수준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 일단은 하방은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 가격대까지는 뭔가 디펜스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순식간에 그게 5만 원 중후반대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하방 리스크는 막았는데 이제 상방을 뚫어줄 수 있는 거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방을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은 이번 연말 인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간 인사로 바꾼 전영현 부회장한테 얼마만큼의 고난 위, 인파워먼트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영현 부회장하고 손발을 맞출 사부장이나 임원들이 세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 퀄 통과 연내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대할 만한 것들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제 그동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가동률 30%까지 줄여놓고 하는데 그래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쪽 가속기 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 쪽 미국이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그 정부 효율 장관을 가잖아요. 그러면 테슬라하고 FSD 칩 같은 것들 협력해야죠. 그거라도 안 되면 이제 짐 켈러하고 이제 AI 가속기 라이트한 버전 뭐 이런 것들 가성비 좋은 것들 그런 쪽으로도 뭔가 해야 되겠죠. 일단 마이크론이 잠재적인 리스크이긴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 초에 HBM3 8단 콜을 통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퀘스천인 부분이 일단 이게 H200에 들어간 건데요. 블랙엘에는 아직까지 마이크론이 납품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블랙엘이 지금 그만큼 뭔가 어렵잖아요. 칩이 그동안 뭐 그 인터포저 설계 불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난 분기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번 분기 실적하기 전에는 서버랩 그 GB200 NVL72 쪽에서 뭔가 또 발열 이슈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일었잖아요. 자 그러면 최고 좋은 HBM 써야 될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이제 발열 이슈고 있고 그러면 마이크론이 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젠슨왕 미팅했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AI 서밋 행사에서 HBM4 6개월 먼저 달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젠슨왕이. 자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6개월 먼저 달라라는 거는 또 SK하이닉스의 그 표준 프로토콜에 맞게 그냥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차세대 루빈 칩도.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좀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실적 성장률이 꺾였잖아요. 이미 이제 뭐 작년 4분기 올 1분기까지는 260%대 성장했다가 지난 분기는 122%로 성장대 꺾이니까 주가가 조정받았고요.
근데 그 뒤로 또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저고점 뚫어버렸죠. 이번에도 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94%니까 또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퀀터 투자하는 쪽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막상 이 정도 캐시 플로우 나오고 매출 총이익률 나는 회사 없거든요. 그래서 또 슬금슬금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분기 실적은 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좀 이제 주목할 거는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꺾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351억 달러가 나왔고 다음 분기에 대해서 375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에 75% 나왔는데 4분기를 73.5%로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약간 쿨다운 했다 보거든요. 톤다운이라기보다는 쿨다운. 왜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기대치 이번에 좀 낮춰놓고 서프라이즈 내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실제로 뭐 375억 달러보다 매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73.5%보다는 잘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서프라이즈 나와도 시장에서 이 서프라이즈를 받아들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대로 안 믿잖아요, 시장이. 저거보다 당연히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분기 또 실적에서 부담일 거고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추세 자체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블루게일 쪽에서 계속해서 개발비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버그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비용이 좀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TSMC가 계속 가격을 올려요. 파운드리 가격. 그래서 뭐 지금 산단공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나노로 내려가야 되고 2나노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분기마다 뭐 3에서 8% 가격 올리고 있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코어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20%까지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뭐 마진율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적인 요소들이 좀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또 SK 하이닉스도 HBM 가격도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약간 마진 축소를 조금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이제 빅테크들한테 떠넘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익률이 반등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겠죠. 일단 이제 제가 하반기 뷰는 이제 국내 테크보다는 미국 테크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미국 테크가 낫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국내 테크가 4, 미국 테크가 6이라는 비중 정도로 이제 개량화한다 그래. 그 정도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포트 비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국내를 45 정도 그리고 미국을 55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국 쪽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서는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약달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막 그 이번 행정부도 약달러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는 강달러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좀 더 강세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향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어요. 특히 테크 기업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제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중국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대체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 뭐 구글 TPU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게 보는데 최근에 약간 주가가 주춤한 게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31%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 노출 비중이 높은 거는 ASML도 마찬가지죠. 네. ASML EUV 장비 안 파니까 노출도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ARF나 KRF 같은 그 레거시 장비도 엄청 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은 이제 중국 쪽 노출도 높은 회사들은 약간 디레이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발표하기 전에 이 그 월간으로 거의 인터뷰하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년 추정치가 3분기 실적 나오고 하향 조정돼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하향 조정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거의 내년 이익 전망을 20% 이상 거의 가량을 안 깎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이익 추정치가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바닥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하반기 반도체를 좀 조심해서 보자고 한 거는 한 5월부터 호재가 나왔는데 반응하는 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소부장 쪽에서 호재가 나오는데 약간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반대로 이제 악재가 나와도 약간 둔감해져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집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방이 있잖아요. 소부장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소부장 쪽은 아직까지는 뭔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소부장도 약간 이 결이 좀 다르다 봐요. 장비 중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이 안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내년에 대규모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삼성전자 연간 캐펙스가 한 5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수혜를 보는 소부장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캐펙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뭐 업황이 좋고 열심히 투자하지만 20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연간 캐펙스가 해봐야.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 좋아지는 영향을 상쇄할 수가 없어요. 국내 소부장이. 근데 D램 쪽에서 이제 선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거 있죠. 기존에 뭐 19나노, 16나노대를 뭐 12나노, 뭐 14나노로 전환해야 되는, 그리고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 수요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그런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에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은 좀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TSMC 쪽에 주로 장비 납품하는 HPSP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좀 뭐 지금은 충분히 밸류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뭐 코스닥에서 반도체 대장주인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실적에 비해서 좀 주가 조정이 과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관련된 뭐 PSK 홀딩스나 STI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조금씩 뭐 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나머지 어정쩡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은 좀 아직까지는 위험하고요. 그리고 장비는 좀 그런 쪽에서 기회가 있는데, 소재하고 부품 쪽은요, 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은 소재하고 부품 쪽은 이번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서 이거 재고가 얼마나 밀어내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재고가 좀 충분히 소진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레거시 재고가 좀 정상화되면 리스토킹 수요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